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드립니다. 컨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우리가 그 책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 전반부가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들의 이론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클라인의 이론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페어벤의 이론입니다. 분열의 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깊게 연구하신 분이시죠. 이 컨버그가 분열 기제를 가진 그 역동을 잘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보통 우리 주변에 이 분열 기제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기만 알고 인색하고요. 이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고립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사귀기에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뭐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만 뭐 병리적으로 깊이 관계가 고립되어져서 병리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상담의 현장에 오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버그는 이 꿈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이 꿈을 분석을 했는데 이 꿈 속에서 이게 분열성의 특징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꿈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 안에 있는 꿈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나의 모습들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올라왔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아버지라는 대상 표상을 통한 어떤 나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표상과 관련된 자기 표상 간의 어떤 체계간 갈등이 꿈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각 초자, 원본능, 자아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꿈의 보편적인 특성이 이제 분열성 방어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적인 목적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거죠. 방어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자아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대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열시킨 다음에 다음 나쁜 대상의 나쁜 측면은 이렇게 억압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먼저 분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억압의 기제들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억압된 대상, 나쁜 대상이죠. 이 나쁜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아의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나쁜 대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나를 포악하게 나를 학대하는 나쁜 대상이면 거기와 관련된 자아의 측면은 무기력하고 소심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나라는 자아의 측면이 또 하나 이렇게 부착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쌍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요 내면의 그런 분열된 대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상화된 내적 대상과 관련된 중심적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억압하거나 거절하는 반리비도적인 대상, 나쁜 대상이죠. 이 대상과 관련된 억압된 반리비도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분시키고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계속 나를 갈급하게 만들고 허기지게 만드는 그런 리비도적 대상과 관련된 리비도적 자아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폐업에는 6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우리 중심, 우리 안에는, 내면 안에는, 무의식 안에는 이상화된 내적 자아와 관련된 중심적 자아, 그 다음에 반리비도적 대상과 관련된 반리비도적인 자아, 그 다음에, 리비도적 대상과 관련된 이런 리비도적 자아, 이렇게 자아들이 분열되어져서 대상과 자아가 분열이 되어져서 억압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런 내면의 상태가 분석 과정에서 전이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우리 일반적인 대상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상담을 하니까 요 상담의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상태가 전이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자, 근데 이 전이를 이렇게 페어벤이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자, 전이에서 이제 중심적 자아가 이상적인 대상과 분석가하고 관계를 맺지요. 그러니까 분석가는 이상적인 대상입니다. 그 이상적인 대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의 관계를 맺어서 그 라포를 형성해서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치료자하고 관계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자꾸 치료자한테서 도망가는 걸 느껴지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분석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환자는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환자는 어떤 리비도적인 대상과 관련된 리비도적인 자아가 활성화되는 어떤 보다 위협적인 상황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 이 리비도적 대상이 좋은 대상은 아니죠.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뭔가 나를 흥분시키고 만족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이 리비도적인 대상하고 관련돼 있는 리비도적 자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걸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대상으로 투영된 분석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을 조금 분석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 이러면서 좀 더 이제 분석해 들어가니까 이 환자들이 방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전 오이디푸스적인 관계입니다. 엄마하고의 관계죠. 특히 구강적인 어머니로 경험되는 이 분석가에게 리비도가 투자되는 관계,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비도 투자는 환자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치료가 잘 되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는 대상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대상을 잔혹하게 파괴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게 페어벤이 분석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분석가를 사랑하지요. 좋아하지요. 근데 이 분석가를 파괴할 것 같은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막 올라와서 분석가로부터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환상들이 올라오는 거죠. 전이 속에서. 자, 이 환자의 두려움의 핵심에는 이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지는 않는 겁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로부터 사랑받는 이 사랑에 대한 신뢰,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랑이 올라오는 걸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이 오염되어져 있죠. 존재적인 오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환자의 두려움의 핵심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엄마를 파괴시킬 거라는 사랑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재적인 불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섭죠. 내 존재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그런 환상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니까 이걸 마주치기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이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엄마를 파괴시키고 또 엄마를 고갈시키며 텅 비워버린다는, 엄마를 망쳐버린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확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환자는 수용해주고 반응해주는 대상 없이 자신의 사랑을 소모하고 있다는 이런 박탈 경험을 갖는데 이것은 구강기적 욕구를 막 박탈 경험이니까 더 많이 구강기적 욕구를 하려고 하겠지요. 막 갈급하게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 구강기적 욕구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욕구에 이 욕구가 좌절이 되니까 공격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에 지닌 공격성이 이제 좌절 때문에 올라오는 이 공격성이 투사되어서 엄마한테 가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어떤 때 우리 반응을 안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 공격성이 엄마한테 투사되어졌기 때문에 엄마가 무반응으로 자신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이런 대상에 대한 공격성, 그래서 엄마를 파괴시키고 엄마가 또 나를 파괴시킬 거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피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관계가 깊어지면 이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거리를 두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역동 아주 깊은 이 리비도적인 그 관계가 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환자는 분열을 통해서 나쁘고 흥분시키는 내적 대상과 관련된 억압된 자아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미움을 해리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전이에서 조심스럽게 고립과 거리두기를 유지함으로써 분석가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이상적 관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내가 좀 떨어져야지 분석가를 파괴시키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이상적인 대상을 보호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자, 분열성 환자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리비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무의식적으로 갈등하면서 받기만 하고 자신을 주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합니다. 자신을 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수용적이고 강요적인 대상관계로 퇴행하거나 그런 단계에 이제 고착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준다는 것은 자신이 텅 비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텅 비어지는 것과 동일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리비도를 투자한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험에서 이런 비롯된 어떤 파국적이고 고갈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텅 비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주지 않으려고 하지요. 내가 주어서 사랑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는 거에 기쁨이 있어서
주고받고 기브앤 테이크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주면 내가 텅 비어진다, 고갈되어진다, 이 사랑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허하니까. 자, 그들의 주는 것, 그들은, 이 사람들은요, 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서적인 것들을 억압을 합니다. 정서적인 관계를 안 맺습니다. 아내하고 어떤 깊은 정서적인 내밀한 관계, 사랑이 오고 가는 것들, 이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된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사는 분들 굉장히 외롭지요.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도 역시 같이 배우자도 고갈된 느낌들을 갖습니다. 자, 정서적 투자를 회피하려는 욕구를 굉장히 강화시키지요. 그리고 또 환자는 이런 그 텅 비어졌다는 이런 상실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냐면 자신의 재능도 쓰지를 않습니다. 예술적인 생산성을 이렇게 차단하고 창조성을 질시시켜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창조해서 다른 사람이 즐긴다는 건 그거 같이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갈되어지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성 에너지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위협적으로 느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고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이런 병리적인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죠. 고독한 사람들이죠. 혼자만의 섬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외롭게 혼자 고독하게 지내냐면 전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엄마하고 맺는 이 깊은 리비도적인 대상관계가 병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이런 정서적인 관계를 어찌하든지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분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욕동을 가지고 있다고 컴버그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